효준아, 너 민이랑 이혼한다는 게 정말이니? 아, 엄마, 그럴 생각이야. 그래, 얘 잘 생각했다. 그게 정답이지. 민이 걔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영 안 어울렸잖니. 3년이나 지났는데 애 하나도 못 낳고. 그런 애물단지는 필요도 없지. 그래, 잘 생각했어, 아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참, 엄마가 참한 상대 알아왔거든? 다음에 오면 소개해줄게. 혜린 씨라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야. 지금 딱 20살이래. 그렇게 어리면 애도 분명 금방 생길 거야. 집에 내려가긴 힘들어. 어머, 왜? 그야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이혼한다고 해서 회사 휴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래, 엄마가 착각했다. 너무 앞서 나갔나 봐. 그럼 연말 연초쯤에 일이 내려오는 거니? 그럼 그때 맞선 준비 해둘게. 됐어. 어머, 왜? 30대 이혼남을 20살한테 소개해주는 게 말이 돼? 상대한테 실례잖아.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애니까 괜찮아. 됐다니까. 에이, 그런 말 말고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집에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엄마 멋대로 약속 잡고 그러지 마. 알았어, 아들. 그럼 날 정해지면 엄마한테 알려줘. 아들, 슬슬 집에 내려올 날짜 좀 엄마한테 알려줘. 왜? 엄마가 맞선 준비를 해놔야지. 맞선? 아, 왜 전에 얘기했잖아.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 혜린 씨. 멋대로 약속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상대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반응 완전 좋던데? 본인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 말고 이런 건 말이야. 얘기가 잘 흘러갈 때 얼른 진행해야 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엄마뿐이야. 나한테는 민폐야. 아들도 참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얘 20살이야, 20살. 그쪽에서 이혼했어도 괜찮다고 그랬다니까. 분명 내 아들이라서 믿고 허락한 걸 거야. 뭐 상대방한테 말 못할 사정 있는 거 아니야? 얘 그런 말 하면 못 써. 곧 네 아내 될 사람이랑 장인 장모님한테. 맞선도 안 봤는데 비약 좀 하지 마. 그 정도로 엄마도 그쪽도 의욕이 넘친다는 소리지. 어쨌든 맞선 얘기 꺼내면 집에 안 내려갈 줄 알아. 얘, 효준아, 네가 그러면 엄마가 뭐가 돼? 그럼 야근해야 되니까 연락 그만해. 효준아, 그럼 우리가 알아서 날짜 잡는다.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날에 꼭 와야 된다. 아들, 지금 기차 탔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이 맞선 날이잖니.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고 이제 곧 손주 안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나 안 갈 건데? 맞선 얘기가 나올 동안에는 안 간다고 했잖아. 효준아, 잠깐만. 지금 네 맞선 때문에 엄청 비싼 고급 한정식집 예약해뒀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실례잖니. 유준이 네 고집으로 맞선을 파토내면 어떡해. 내 고집이 아니라 엄마 고집이겠지. 내 고집? 내가 맞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 혼자서 얘기를 진행시켰잖아. 맞선 생각 없다는 게 고집이란 거야.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거부권은 없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일단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아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기만 해. 엄마 체면 세워준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황소고집이라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와준다는 소리지? 엄마, 나 맞선 못 봐. 숨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갈까봐 그냥 말할게. 뭔데? 나 민이랑 재결합했어. 재결합이라고? 대체 무슨 말이야? 민이랑은 이혼했잖아. 근데 웬 재결합이야? 이게 말이 되니? 이상할 게 뭐 있어. 서로 충분히 얘기 나누고 결정한 일이야. 예, 효준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이니? 섣불리 결정하지 마. 지금 당장 이혼해. 혜린 씨가 훨씬 젊고 좋잖니. 20살 아가씨인데. 나이는 상관없어. 아내로 맡고 싶은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도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안 돼. 민이 임신했어. 뭐? 정말로? 민이가 정말로 임신했니? 응, 진짜 임신했어.
어머나, 그러면 뭐하러 이혼을 했어? 계속 같이 살아도 될걸. 미니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가능했던 거야. 스트레스? 3년이나 애가 안 생기길래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둘이 산부인과에서 불임검사를 했는데 우리 둘 다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 남은 이유는 미니가 받은 스트레스뿐이었던 거지. 무슨 스트레스? 미니가 심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도 있었니? 엄마는 아예 자각이 없구나. 내가 왜? 미니의 스트레스는 다 엄마 때문이라고. 뭐? 내가? 대체 왜? 뒤늦게 미니가 나한테 털어놨어. 엄마가 시집살이 시켰다며? 어머, 아들, 그런 적 없어. 첫 결혼 때도 그랬잖아. 그때 이혼하겠다 난리가 났을 때 엄마는 반성도 안 했지? 그래, 뭐 그때 엄마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같이 살아서 그런지 서로 싫은 점이 자꾸 눈에 걸려서 그랬어. 그런데 미니한테 그런 짓은 안 했어. 미니랑 같이 살지도 않았잖아. 아니, 방법만 바뀐 것뿐이지 시집살이란 건 변함없어. 엄마는 모른다니까. 내가 미니한테 대체 뭘 했다는 거야? 메시지랑 전화로 괴롭혔지. 미니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임신 강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로 또 임신 강요하고, 그것도 무시하면 굳이 2시간이나 기차 타고 와서 미니를 거실에 앉혀놓고 임신 강요에 설교까지 했잖아. 결국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또다시 임신 강요가 반복된 거지. 이게 무슨 메비우스의 띠야? 게다가 생리는 했는지 매달 물어보고, 관계를 했던 날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하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가 손주 좀 보고 싶어서 그랬지. 너희도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힘을 보탠 것뿐이지. 엄마,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야. 아이가 안 생겨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매일 득달같이 임신 강요나 하니까 당연히 같이 안 살아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그래도 스트레스가 불임의 원인인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야. 예, 그래도 이제 임신했으니까 된 거지. 이제 됐긴 뭐가 돼. 설마 이 기회에 같이 살자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 얘가? 미니는 남편 어머니니까 나쁜 소리 하기 싫어서 꾹 참고 견뎠어. 난 또 내 아내를 혼자서 견디게 했구나. 분가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참을 때도 있는 거지.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 엄마. 엄마 시집살이는 도를 넘었어. 그럴 생각은 없었어. 자각 없이 저지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제 더는 못 참아. 난 더는 미니를 잃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일에는 상관 마, 엄마. 유준아, 그래도 오늘 맞선은 가야지. 결혼한 사람이 맞선을 보는 건 결혼 사기 아니야? 그래도 뭐 어쨌든 혜린 씨도 안 올걸? 왜? 그쪽도 부모님이 억지로 맞선을 강요했나봐. 뭐? 본인이 꼭 맞선을 보겠다고 했다던데? 그런 말 한 적 없대. 뭐라고? 맞선 얘기를 3일 전에 처음 들었다나봐. 이혼한 아저씨는 역시 싫었는지 직접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내 지인들을 계속 찾았대. 그래서 어제 혜린 씨랑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 지금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도 있다던데? 뭐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몰라.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나는 이미 기혼자고 혜린 씨 본인도 거절한다고 했으니까 이 맞서는 끝이야. 그럼 결국 엄마랑 혜린 씨네 부모님만 좋았던 거지. 말도 안 돼. 그럼 그렇게 알고 나랑 미니는 엄마 전화번호 차단할 거야. 잠깐만, 유준아. 일단 아빠 연락처는 남겨놓을 테니까 용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유준아! 차단할게. 이번 맞소는 아빠에겐 비밀로 하고 진행된 모양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미니 일도 함께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엄마한테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죠. 평소 조용하신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셨나봐요. 그리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의 선생님 혜린 씨의 할머니 말인데요. 금쪽 같은 손녀가 울고불고 사정을 설명하자 화가 크게 나셔서 혜린 씨네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불러 몇 시간이나 설교를 하셨다네요. 아빠와 선생님께 혼쭐이 난 엄마는 취미교실을 관두고 의기소침해지셨죠. 동시에 그렇게나 바라던 손주를 안을 수 없게 되자 엄마는 그저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언니, 잘 지내? 나야, 유나. 뭐야? 네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도 다 있네? 무슨 일인데?
글쎄 들어봐. 나 S은행에 들어가게 됐어. 그 모두가 다 아는 S은행 말이야. 심지어 나 바로 본사에 배치됐잖아. 대박이지? 그렇구나. 축하해. 그래서 어제 입사 축하 기념으로 가족끼리 프렌치 레스토랑 다녀왔어. 엄마가 입사 축하한다면서 엄청 고급진 원피스 선물해줬고, 아빠는 500만 원이나 하는 다이아 목걸이 사줬다? 사회인 된 걸 축하한다면서 말이야. 좋겠지? 또 옷이랑 액세서리 선물 받았어? 이미 집에 넘쳐날 정도로 많잖아. 내가 쓰던 방에까지 갖다 놓을 정도로. 축하 선물이라잖아. 근데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거야? 하긴 언니는 이렇게 축하받은 적이 없으니까. 듣보잡 중소기업에 들어간 인생 패배자잖아. 뭐? 누구 보고 패배자라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릴 적부터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지잡대 들어가서 놀기만 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도 전부 걷어차고 진심 뭐하는 곳인지도 모를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는 장려면서도 책임감 없이 집에서 나가버린 쓰레기 같은 불효녀의 인생 패배자 맞잖아. 언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 뭐 딱히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도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갔고 내 실력으로 취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개받은 곳들도 거절한 거야. 그리고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알려고 안 할 뿐인 거잖아. 영상 제작회사라고 몇 번을 말해? 자꾸 변명만 늘어놓네. 언니가 맨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는 거야. 나는 언니랑은 다르게 유치원 때부터 성적도 좋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결국 대학도 좋은 곳 가서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도 들어갔어. 이런 효녀가 또 어딨어? 이러니까 내가 이쁨 받는 거지. 아, 그래 알았다고. 귀에 닦지 않겠어 정말. 아빠나 엄마나 언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었다고. 딸은 나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러더라? 언니가 집 나가고 나서부터 엄청 좋아하던데? 드디어 진짜 가족끼리만 살 수 있겠다면서 말이야. 그러셔? 그래봐야 난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 다들 성격 파탄자인 건 익히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믿게 말하네. 그 태도 안 고치다가 진짜로 호적에서 파이게 될지도 몰라. 얼마 전에 엄마가 절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라? 뭐 나도 일단 모자란 언니는 쪽팔리기만 하니까 찬성이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난 아쉬울 게 없거든. 센 척하기는. 불쌍해라. 그래도 생활비는 계속해서 보내는 게 어때? 언니가 보내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은 내 옷 한 벌값도 안 되고 난 천재라서 금방 언니 연봉도 뛰어넘을 거니까 크게 도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도 안 하면 진짜로 언니 존재를 아예 잊게 될지도 몰라. 말 안 해도 생활비는 계속 보낼 거야. 그래도 착각하지 마. 생활비를 보태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비를 내줬으니까 그걸 갖고 있을 뿐인 거지. 너나 부모를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아, 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엄마 아빠랑 새 정장 좀 고르러 가볼게. 아무래도 큰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지. 단위나 만한 중소기업과는 달라서 말이야. 그럼 안녕. 오랜만이네. 엄마야. 잠깐 연락되니? 엄마라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보이스피싱이라니. 집에서 나간 지 고작 몇 년 된 거 가지고 벌써 네 엄마도 잊어버렸다 이거야? 아니, 아무리 내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적은 없다 보니까 조금 의심돼서 그랬어. 근데 무슨 용건이야? 생활비 때문에 연락했어. 돈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해서. 응? 왜? 실은 유나가 S은행을 그만뒀거든. 2달 전에. 아니, 벌써?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상사랑 잘 안 맞았다나 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청 크게 혼났대. 유나가 뭐 좀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저 금고에서 살짝 돈을 빌렸을 뿐인 건데. 아니,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은행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아니야? 혼난 정도에서 그친 걸 보면 오히려 그 상사 완전 착한 사람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크게 꾸짖을 필요는 없잖아. 불쌍하게 말이야. 유나가 쪽팔려서 자기도 모르게 상사 뺨을 때리는 바람에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었대. 아휴, 손도 아팠을 텐데. 마음 아파 정말. 무조건 100% 걔 잘못이잖아. 횡령에 상사 폭행까지 하다니.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유나 그만두게 하겠다고 직접 전화했어. 아무리 대기업 은행이라고 해도 유나한테 상처를 주는 상사가 있다고 하면 일 못 시켜 나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는 중인데
다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유나도 상처받은 후로 토라져서는 맨날 방에 틀어박혀 있어. 그럼 걔 지금 백수라는 소리야?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유나가 처음으로 혼난 거라 크게 상처받았단 말이야. 그냥 잠깐 안정 좀 하다가 바로 다시 취직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유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천재니까. 그래, 뭐 대강 사정은 알겠는데 왜 내가 생활비를 늘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 생활비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생활했으면서 내가 그거 좀 늘려봐야 크게 바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유나가 말하길 내가 보내는 돈은 유나 옷 한 벌값도 안 된다던데? 사실은 네 아빠가 쓰러지셨거든. 뭐? 저번 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 옆에서 쓰러져 있었어. 뇌경색이라고 지금도 아직 입원 중인데 이제 우반신을 못 움직이게 될 거래. 그래서 일도 계속 못하게 될 것 같아. 뭐야?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준 거야? 왜냐니? 너한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겠다 싶어서 그랬지. 네가 돌아와도 골치 아프기만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여튼 앞으로 아빠는 일 못해.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나도 알바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 이대로 가다간 예전처럼 유나한테 옷도 못 사주게 생겼어. 유나가 다시 취직해서 우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생활비 좀 늘려주렴. 네 소중한 동생 좀 도와줘야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연 끊자. 뭐?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참아왔는데 이젠 한계야. 보내던 돈도 끊을 거고 2번 다시 그 집엔 안 돌아가. 이젠 그냥 나 잊고 살아.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끊는다니 절대 안 돼. 힘들게 낳아줬더니 제대로 된 학교랑 회사에는 못 갈 망정 하다못해 돈이라도 꼬박꼬박 보태서 효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나를 능력 없는 불효녀 취급만 하잖아. 난 혼자 힘으로 독립해서 취직하고 돈 벌고 생활비까지 보태고 있어. 내 앞가림은 확실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집에서 맨날 어리광만 부리면서 사치나 하고 사회를 만만하게 보다가 결국 백수가 되어버린 유나와는 다르다고. 근데 왜 내가 능력 없는 년 취급을 받아가면서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유나한테 낭비나 시켜주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여태 없는 사람 취급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다니 엄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나는 네 부모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를 가족 취급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딱히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부당함에 예의하면서 따를 정도로 둔하지도 않아. 나를 그런 취급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는 게 낫겠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설마 진짜로 연을 끊을 생각이니? 그래, 그렇다고 말했잖아. 마침 잘 됐네. 엄마도 나랑 연 끊고 싶었다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마. 유나한테 다 들었으니까. 내가 이사 갔을 때 진짜 가족끼리만 지내게 되었다면서 기뻐 날뛰었다더만. 아니, 그건 오해야. 어차피 나는 아빠가 쓰러진 사실도 못 전해 듣고 엄마한테 잘 지내냐는 한마디조차 못 듣는 년이잖아.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뭐. 아니야, 너도 내 소중한 딸이라고. 지금까지 소홀히 대한 건 사과할게. 그러니까 좀 봐줘라. 지금은 너 말고 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면 뭐든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옷이든 액세서리든 차든 뭐든 유나한테 사준 것만큼 똑같이 사줄게. 그니까 제발 좀 도와줘.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들한테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아. 뭐 유나를 그따위로 키운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 죽든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하든 해야지 어쩌겠어? 나는 연 끊을 거니까 이제는 알아서들 해. 그렇게 말하지 마. 부탁이야, 유주야. 이야, 드디어 내 이름이 기억났나 봐? 집 나간 지 몇 년 만에 완전히 까먹은 줄 알았지. 뭐 이미 늦긴 했지만 말이야. 그럼 잘 지내.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유나는 나는 부려먹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며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완전한 백수가 되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소액결제만 왕창하면서 엄마가 알바로 번 돈과 아빠 연금만 갉아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아빠는 우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병간호를 해주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해본 적도 없는 알바와 아빠 간호, 일도 안 하고 노는 유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긴 한데 슬슬 한계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엄마랑 유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고 혹시 몰라 핸드폰까지 바꾸고 회사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갔다. 이사하는 김에 친구에게서 고양이도 분양받았다.
지금은 고양이도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